자, 오늘 그 드릴 뉴스는 그 폴란드에 러시아가 미사일 뭐 포격을 가했다. 그래서 다시 유럽이 전운에 쌓였다라고 하는 뉴스 있어요. 근데 요즘 유럽발 뉴스들이 전부 다 과장되거나 가짜 뉴스이거나 팩트를 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러시아의 헤르손 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나오면서 러시아가 지금 패했다, 심지어 푸틴이 죽었다라는 뉴스까지 좀 가짜 뉴스들이 엄청 많은데 일단 그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나간 건 맞습니다. 나간 건 맞는데 이거는 그쪽 지역을 갖다가 수복해 준 게 아니라 이제 겨울철이라서 지금 일종의 전략적인 철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패해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철군할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었고 사실은 발표를 늦게 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줘서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봐 발표를 뒤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5만 명과 각종 그 무기, 무기, 장비들 그리고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이주하려고 하는 그 현지 우크라이나 국민들까지 해갖고 이틀 만에 중장비와 뭐 각종 차량을 동원해갖고 5만 명이 넘는 인력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의 철수작전의 성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대로 빠지려면 한 2달 걸릴 거라 그랬거든요. 서방 언론들도. 근데 그걸 이틀 만에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적인 철수인 거지 군사적으로 져갖고 패퇴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엄청나게 추울 건데 사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그 전력 기지들을 파괴를 하는 바람에 기반 시설 거의 다 파괴했어요. 지금 있는 올 겨울에 난방이 불가한 상황으로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3,600만 정도 있었는데 1,000만은 먼저 나갔고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1,000만 이상이 기아나 아니면 실제 추위에 동사할 위협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난민들한테 돌아오지 말라고 지금 너네 돌아와봤자 여기서 얼어 죽어 이렇게 얘기까지 그리고 했어요. 심지어 1,000만 명을 추가로 유럽으로 내보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전기도 안 돼, 상수도도 안 돼, 난방은 기대할 수 없어. 인터넷 접속도 지금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겼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재침공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올겨울에 얼어 죽는 게 문제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선이 소강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평화 협상에 대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러시아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폴란드가 개입하면 더 귀찮아지기만 하지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랑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종전을 지어놓고 올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한 게 편한데 그걸 갖다가 미사일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막 뉴스를 내면서 다시 이쪽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이 뉴스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먼저 팩트 체크를 하자면 명확히 말하면 폴란드와 러시아의 국경 인근에서 러시아가 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요격이 돼서 파편이 떨어졌고요. 일부는 오발이 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진 게 맞아요. 오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잔해 중에는 요격을 당한 러시아의 미사일 잔해가 있는 거 맞고요. 하지만 중대차한 타격을 준 거는 우크라이나가 쏜 방공 미사일이 빗맞아갖고 오폭된 거예요. 중차대. 네. 그래서 전에 이제 삼성 건물이 키예프에 있는 삼성 건물이 러시아 미사일에 피격당했다 막 그리고 뉴스 나온 적 있잖아요. 그것도 삼성 건물이 피격당한 건 맞지만 그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 떨어져 갖고 생긴 오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폭 사고를 난 걸로 가지고 이게 다시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됐다 그래갖고 뭐 전 세계 서방 언론이 막 끌어대고 있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요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1시간 전에 이 폴란드 타격한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서 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토에서도 이게
러시아에서 발사된 거는 아니다. 러시아는 애초에 이게 발사한 적이 없다라고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그럼 그 전에 막 러시아가 쐈다는 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폴란드 라디오 방송이 처음 보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외신들이 받아쓰는데 미국 국방부가 딱 뭐라고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밝혔었냐면 미국 국방부는 우리도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폴란드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폴란드가 우리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연합 회원국인데 우리가 공격받으면 니들 알지 이런 식으로 막 난리를 치면서 우리 일단 나토 회의 소집해 주세요. 이래서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나토는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궤도 어디서 발사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예요. 공식 입장은 딱 그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러시아 미사일은 사실은 러시아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에도 많고요. 많고. 주변국들을 다 갖고 있어. 구형 그러니까 미사일들 사들인 거. 예전에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동유럽들 그리고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전쟁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가 운영하기 좋은 무기들은 다 소련제 무기였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와 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격을 통해서 2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피격 상황이라든지 피해자 그 관련된 사진들이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는 그쪽으로 쏜 적이 없다. 이거는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적인 도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사실은 러시아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왜? 거기다 힘을 안 실으면 이거 확전이야. 확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확전되면 돈 들어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확전을 할 수 없어요. 확전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최대한 덮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걸 확산시키고 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는 것 봐라. 평화협상을 러시아는 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평화를 얘기했을 때 쟤들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자꾸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니들은 우리한테 무기 지원이나 해! 라고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올 겨울은 우크라이나의 최대의 위기가 됩니다. 일단은 에너지하고 식량 부족을 비롯한 또 그리고 군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겨울이 오는 것 자체가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거꾸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일 우크라이나를 작살내려면 이 겨울이 최고의 혹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진입에 힘들었던 게 이 지랄 같은 도로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12월 1일 되면 강도 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진창이었던 뻘밭들이 전부 다 딱딱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기갑사단을 몰고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탱크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게 러시아잖아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기분 건드리잖아? 그럼 탱크를 밀고 들어가. 그러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까지도 한 번에 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일종의 확전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게 나토나 미국의 입장인 거고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확전을 금지시키려면 돈을 달란 말이야, 보상금을. 전쟁 보수에 필요한 돈부터 시작해서 당장 올겨울 날라면 연료하고 식량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내놓으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일종의 자해 공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랑은 아주 먼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수십만 발의 155mm, 125mm 포탄을 미국에 제공했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들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안에서 러시아가 한국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냥 좀 유화적으로 보던 거랑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우리한테 직접 전쟁을 걸어올 리는 없습니다. 양쪽에 동양과 서양의 끝에 있는 양쪽에 두 개 전선을 펴는 건 바보짓이니까 그럼 누구를 도발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을 도발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또 딴 데 있어요? 북한을 도발하면 돈 들잖아요. 러시아가 잘하는 거 해요. 니들 잘하는 거 하세요. 쫓아가가지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 잘하잖아요. 한 명만 죽이면 돼. 방사능 녹차? 녹차 한번 우리 야당 대표 줬던 그 녹차 한 잔 딱 선물하면. 무서워 거기.
러시아가 잘하는 거 돈 안 드는 방식으로 해요, 그냥. 예. 제가 얼마 전에 분명히 사주풀이 해드렸습니다. 지금 있는 공간은 네, 충의 혀를 쥐고 근데 있는 그 충이 거다. 독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충이 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러시아 드렸죠. 잘하는 거 해요를 러시아어로 해주세요, 이 국장님. 네, 그냥 하십시오. 네, 아무튼 오늘은 아 진짜 이거 한국 애들 너무 수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안 한 지가 지금 졸업한 지가 지금 그래도 4년을 아무리 졸업한 지는 오래됐어도 최소한 2단어짜리는 좀 회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산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너 저기 있었다며, 연수했다며. 그때는 이제 잘했죠 그때는. 근데 그때 무슨 나무에서 떨어졌어? 정준하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학을 갔다가. 댓글에 이 러시아에 듣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문쑥님인데 러시아에서 듣고 있어요. 대부분 대필로 써요. 이거는 이제 다른 러시아로 논문 쓰려면 정말 힘들어요. 10년 동안 러시아 공부해도 문법이 힘들어요라고 이 문쑥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까먹은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이해할게. 그냥 높은 데서 떨어진 걸로 치자. 자, 높은 데서 떨어져. 유학하다 높은 데 떨어진 걸로 치고요.